바로 이 장면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나라를 구했습니다. 바로 이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은 대한민국은 지금 끔찍한 이 30년 전 군부 독재 시절로 되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정말로 빠르고 민첩하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합니다. 도대체 무슨 장면이길래 그럴까요?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회가 해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회로 와 주십시오. 자, 국회로 와달라.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호소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저희도 목숨을 바쳐 이 나라 민주주의 꼭 지켜내겠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 주셔야 합니다. 자, 호소하죠. 저도 지금 국회로 가는 길입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주주의를 강건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지금 국회로 와 주십시오. 국회로 와달라고 호소합니다. 국회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국회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입니다. 자, 바로 이 장면이 중요한 겁니다. 국회로 와달라고 호소하잖아요. 12시 22분경에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합니다. TV에 나와서 계엄을 선포해요. 이재명 대표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옷을 주섬주섬 갖춰입고 바로 라이브 방송을 켭니다. 유튜버. 그리고 나서는 대국민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호소 덕분에 주변에 있는 분들부터 해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의 군중들, 이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국민들이 함께 이 여의도를 지켰던 겁니다. 국회를 지켰던 거예요. 이 장갑차와 무장 군인들을 막아낸 겁니다. 정말로 대단하잖아요. 이게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죠. 여기서 뚫렸으면은 속수무책입니다. 이재명 대표, 자, 국회를 넘어갑니다. 봉쇄된 국회를 뚫고 담을 넘어갑니다. 아주 민첩하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국회 안으로 입성합니다. 감동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요. 가볍게 넘어갑니다. 이게 대한민국을 살린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호소가 없었다면은, 그 빠른 행동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호소 덕분에 많은 국민들이 쏟아져 나와죠. 많은 시민들이 바로 국회로 몰려가서 이 장갑차를 몸으로 막아냅니다. 보세요. 맞닥뜨리면서도 국회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갑차를 이 사람들이 영웅이에요.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 국민들한테 장갑차 보내가지고서 무장 군인과 장갑차를 보낸 거예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장 장갑차를.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 자, 이재명 대표가 저런 연설을 통해서 재빠르게 국민들, 이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10분, 20분, 이게 이제 시간 싸움이니까 국민들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국회로. 그러니까 얼마나 민첩하게 행동했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우원식 의장의 월담, 이것도 역사적 장면이죠. 국회가 봉쇄되자 월담을 합니다. 나이도 많으신데 담을 넘어가서 국회 사회를 봅니다. 우원식 의장이 잡혔으면은 끝났어요. 사회를 의장만이 볼 수 있습니다. 부의장이 2명 있긴 한데 의장이 사회권을 본회의장에서 넘겨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없었으면 이 계엄 해제 요구를 못 하는 거야. 끝나는 거야.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와 이 우원식 의장이 대한민국을 구한 거야. 군부 독재로부터 구한 겁니다. 지금 드러난 결과에 의하면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국회를 해산하고 부정선거 음모를 씌워가지고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통해서 영구 집권을 획책한 끔찍한 사건입니다. 게다가 정치인들을 이 관악산 밑에 비안 벙커에 가두려고 했던 거예요. 수백 명, 수천 명을 갖다 가둬놓으려고 했던 끔찍한 사건입니다. 30년 전 전두환 그 이전에 박정희 군부 시절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것을 막은 겁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 우원식 의장이 막은 거야. 거기에 국민의 힘이 우리 국민들의 힘이 막은 겁니다. 국민들이 막아낸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번 봐도 이재명 대표 존경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을 구했어요. 스마트하고 빨랐어요. 아주 똑똑하고 민첩한 행동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살렸다. 이재명. 그뿐만 거기서 그치지 않죠. 이 수습도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입니다.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을 제안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같이 협의해서 운영하자. 국회 여당이 아니에요. 정부가 국회와 국회에 나오고 있어요. 국회가 정부와 협의를 하자. 이제 정부 여당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성명은 여당은 없다. 내란 숙의 윤석열이 지금 구속될 탄핵 소추 중에 있고 구속될 운명에 있는데 무슨 여당이 있어요. 그런 윤석열을 배출한 국힘당은 여당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거죠. 내란 수괴범을 배출한 정당이에요. 대국민 사과를 하고 무릎 꿇고 조아려야죠. 그런 뻔뻔한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정당 해산을 걱정해야 되는 해산되어야 되는 정당이에요. 그런 파렴치한 내란 수괴범을 쉴드치고 있는 국힘당은 당연히 정당 해산이 돼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이 뻔뻔한 권성동이 하는 얘기 보세요. 이재명 이제 국힘은 여당이 아니야 발언에 권성동 여전히 여당이다. 지들이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거죠. 이 미친 작자입니다. 정말 한마디로. 이재명이 말이 맞죠. 지금은 국회는 1당과 2당만이 존재한다. 1당의 대표는 민주당이다. 앞으로 민주당이 전국을 주도할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누구와 협의하겠어요. 모든 정부의 키를 민주당이 쥐고 있는데 다수당을 쥐고 있는데 법안이 다 민주당에서 나오죠. 예산도 돈도 민주당에서 나오는 거야. 이 권성동이하고 협의하겠어요? 안 합니다. 이제 넘어왔습니다. 자, 우원식 의장도 한마디 더 하죠. 이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을 만나서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서 위기를 극복하자. 여당이 아니에요. 국회예요. 국회는 누가 다수당입니까? 민주당이죠. 앞으로는 여당이라는 표현 쓰면 안 됩니다. 제1당, 제2당만이 존재한다. 아예 쐐기를 박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한마디 해입니다. 그리고 거부권 행사도 신중하게 해달라. 거부권도 행사하지 말아달라. 이런 요구까지 합니다. 한덕수도 거부권 행사 못 할 겁니다. 이제 법률안에 대해서. 지가 뭔 재주로 이 권한대행인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이에요. 다수. 학계의 통설이 그래요. 현상 유지적인 것만 해야 된다.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못 한다는 얘기죠. 윤통 술 먹다가 결국에 술에 취해서 나락으로 떨어져 갔습니다. 거의 사망 선고입니다. 살아 돌아오질 못해요. 윤석열과 함께 김건희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수가 없어요. 99.99999% 사망입니다. 못 와요. 자, 도저히 돌아올 수 없어요. 내란죄도 이 너무 중할 뿐더러 총 들고 국회를 무력화했는데 어떤 보수적인 법관이 오더라도 그것을 탄핵하지 말라고 판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걱정 안 합니다. 아무리 정형식이라 할지라도 결정합니다. 윤통 또 거짓말했어요. 검찰에 잡으러 가려고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합니다. 소환되면 무조건 구속입니다. 얘는. 거기에 부동합니다. 지가 법적 책임을 다 하겠다 해놓고 숨습니다. 경호원들 뒤에 숨어요. 비겁한 자입니다. 붙잡으러 가야 됩니다. 체포하러 가야 돼요. 이 경찰도 지금 서로 경쟁적으로 지금 맞붙어가지고 경찰도 아마 내일쯤이면 체포영장 청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청구할 것 같아요. 긴급 체포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2차 소환 통보 예정돼 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인 거지. 입만 열면 이제는. 윤통 오늘 소환 요구 부동. 얼마나 꼴보기 싫나요. 대한민국 국민들 다 죽이려고 했다니까. 군부 독재를 밀어넣고 영구 대통령 김건희 통일 대통령을 꿈꿨다니까. 이 미친 자들이. 한만 봐도 수학한 자들 아닙니까?
비리 혐의가 너무 큰 게 나오니까 도저히 실드가 안 되는 거야. 명태균 PC 포렌식 해보니까 잔뜩 나왔답니다. 윤석열, 김건희 범죄 행위들이 다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날 쿠데타를 감행한 거야. 12월 3일에 그날이. 12월 3일 명태균 구속 기소되면서 명태균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 이거 민주당에 다 줘버릴 거야. 황금폰 세대가 있답니다. 민주당 다 USB하고 다 넘길 거야 라고 하면서 구속이 됐죠. 12월 3일 날에 그날이에요. 그날 쿠데타 친 거야 이 친구가. 정말로 미친 자 아닙니까? 끔찍하죠. 지가 도저히 비리를 감추지 못하게 생겼으니까 친의 내란 쿠데타 군부를 동원해서 당연히 성공할 것 줄 알았지. 예? 특공대원들 수천 명 투입하는데 국회 하나 장악 못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냐고 이 무식한 놈이. 당연히 성공할 줄 알았어요. 이번에 쿠데타 가담 세력들 박안수를 포함해서 특전사령관, 그다음에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다 쿠데타 성공한다고 생각한 거야. 아니 대통령인데 국군 통수권자가 이게 친위 쿠데타가 실패할 확률이 있어요? 없지? 국회만 장악하면 끝인데? 당연히 이 자들 다 부귀영화를 꿈꿨던 거야. 대대손손. 그러니까 저희가 결코 용서하면 안 됩니다.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이 자도 마찬가지예요. 통일 대통령 김건희를 꿈꿨다는 거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권한 정지가 끝이 아니다. 내란 수사뿐만이 아니고 특검 수사가 있습니다. 칼끝에. 자, 김건희 특검법 15개 혐의를 다 받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이제 한독수 거부 못 합니다. 통과돼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공포만 하면 돼. 법률상 공포. 한독수는 절대로 거부권 행사하는 순간에 탄핵이야, 걔는. 그러니까 끝난 거야, 얘들은. 내란 특검이 또 기다리고 있죠. 탄핵도 기다리고 있죠. 얘는 도저히 살아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징역 100년 무기징역감이야. 얘는 사형감.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구속만 신경 쓰면 돼요. 구속시켜 놓으면 힘이 더 확 빠집니다. 이것도. 구속을 반드시 해야 돼요. 팀 한동훈. 팀 한동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은 이 범죄 공동체로 같이 엮여 있어요. 팀 한동훈이네. 끝내 지들끼리 찔러 죽이는 참극이 발생한 거야. 지들끼리 국민들이 용산 멧돼지를 막 몰아 넣었잖아요. 전 국민이 다 나섰어요. 얼마나 험하고 그 사나운지 정말로 이 몸무게가 막 천근 몇 톤은 되는 것 같아요. 윤석열. 그 사나운 멧돼지가 온 대한민국 휘젓고 다니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나서서 그 멧돼지 모델을 한 거야. 그리고 마지막은 한동훈이 칼끝을 탁 찔른 거야. 심장을 한동훈이가. 너무 영화 같지 않아요? 한동훈계 이 5명의 비례 의원들이 큰 역할을 했어요. 비례대표. 204표로 가결되잖아요. 아슬아슬했잖아요. 안 될 뻔했잖아요. 한동훈 걔가 활약한 겁니다. 근데 너무 적지만은 결정적이었어요. 그게. 한동훈 걔 비례대표가 5표가 있었다니까. 한지아 의원부터 해가지고 진종호 다 비례대표 아닙니까? 5명이나 찬성표 했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장은 누가 찔렀다? 한동훈이 찔렀다. 지들끼리 범죄자 집단끼리 난투극이 벌어진 거야. 서로 더 높은 자리 차지하고 더 많은 거 갖겠다고. 그러다가 이 사단 생긴 거 아니에요? 한동훈이가 대통령 놀이하니까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권력 누술 염려해가지고 윤석열, 김건희가 한동훈을 견제하다가 이 사단이 생긴 거잖아요. 결국에. 윤석열, 김건희는 내가 아직도 2년 반씩이나 대통령 남았는데 한동훈이가 대통령 놀이하니까 짜증났던 겁니다. 그러면서 견제하면서 갈등이 시작돼서 결국에는 지들끼리 칼부림에 끝났다. 윤석열, 김건희는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 한동훈도 쉽지 않아요. 지금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면 통과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100% 되죠. 쟤도 죽은 목숨이야. 근데 정상 참작은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 친구는. 꼴 보기 싫고 밉지만은 마지막은 찔렀잖아요. 지가 하여튼 윤석열, 김건희 심장을 찔러버려서 사망케 했습니다. 내일 사직 사퇴 기자회견을 한답니다. 친한계마저 등 돌렸다. 정계 진출 1년 만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다라는 얘기죠. 장동혁과 진종호가 결국에 사직을 했습니다. 장동혁이 배신을 때린 겁니다. 충남 서천 출신의 장동혁 판사 출신입니다. 거기도 선거법에 걸려 있어요. 선거법
무슨 불법 선거사무소인가 뭔가 걸렸어요. 하여튼간에 걸려가지고 거기도 지금 재판을 받아서 의원직 상실을 이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김건희 개 카페 등 친김건희 카페에 협박을 계속 받았습니다. 몇 달 동안. 너 빨리 물러나라. 그래야 한동훈을 무너뜨리니까 계속 협박받다가 결국에는 어제 사직을 내니까 진정어도 따라서 사직을 냈고 최고위원직 줄줄이 다 김재원 인요한 또 잔민전 다 3명 5명의 사직서 내니까 지도 내몰렸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지들끼리 자해쇼를 했다. 자해쇼. 이것들 한 방에 보냈습니다. 이것도 김건희 카페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김건희 주도로. 김건희 전화질 계속 한 거야. 이 진짜 못된 것이 국회의원들한테 계속 전화질 한 거야. 협박질 한 거지. 부결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몇 표 나왔어요. 204표. 아슬아슬한 이유가 김건희 요게 요물이 계속 전화질 했다니까. 열흘 내내 전화질 한 거야. 살라고. 그러면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이런 짓거리 또 합니다. 일전에 김혜선 목사가 이 짓거리 했다고 지휘부도 실토했잖아요. 이번에도 김건희와 김건희 카페에서 했답니다. 김혜섭이 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누가 불질렀답니다. 아주 통쾌하죠. 자, 이준석 대선 출마 검토 39세 윤 만나면 꼴 좋다 말할까. 너도 자유롭지 못해. 네가 개장수 했잖아. 윤석이를 팔고 다니면서. 명태균 게이트. 모든 게 의심스러워요. 여기도. 명태균 게이트. 여론 조작. 자유도 없냐고. 너도. 명사장님 하던 이준석. 볼게요. 이준석이 얼마나 이 비굴한지 한번 보세요. 대통령 후보 출마 자격이 없어요. 이 계엄 해제 요구하는데 딴 사람들은 아까 봤죠. 우원식 의장 담 넘어가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담 넘어가고 막 그랬어요. 대전에서도 택시 타고 막 시속 150km 밟고 원주에서도 허영 의원 막 시속 150km 자가용 밟고 왔답니다. 국회로. 그렇게 다급하게 다 담 넘어서 오는데 이자는 큰 소리만 치고 있어요. 큰 소리만. 국회 앞에서. 방해야. 국회의원이 공모하는데 방해한 거야. 얼마나 뻔뻔한지 보세요. 다 사진 찍어 이 새끼들. 저도 잡아가세요. 윤석열. 쇼하는 거야. 쇼. 잡아가세요. 저도. 윤석이 쇼. 저는 뉴스의 일면을 장식하고 싶은 거야. 이 친구는. 야 전원 공무집행 방해에다 이런 내란죄 빨리 열어. 빨리 넘어가서 계엄 해제를 요구해야 되는데. 고래의장 표결하면 즉시 내란죄 빨리 열어. 보내주기만 해요. 왜 못 들어가게 하는데? 간부님을 데리고 오세요. 간부님을. 제가 22분입니다. 제가 이거 무슨 이준석의 쇼하는 거 보세요. 비상경화에 열어줄 수 없다라고 지시를 제가 받아서 비상계획 불법 계엄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공무원 아니야? 저희가 지금 현재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거는 해도 어떤 병한테 명령받았길래 이런 소리를 해? 국회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가니 말이 돼? 좀 정의롭게 행동하세요. 정의롭게. 그 영화 찍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자, 이자가 남들은 다 월담회 가는데 여기는 이제 잡히진 않았는데 어떤 영상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옆에 보좌진인지 얘기합니다. 대표님 담 넘어가시죠 하니까 에이씨 하면서 막 쌍욕 비슷하게 합니다. 쌍욕 비슷하게 보좌진이 대표님 담 넘어가시죠 하니까 쌍욕 비슷하게 하는 장면 제가 봤는데 다시 찾아보려니까 없어요. 그 장면이. 캐치 찍힌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남들은 다 월담하는데 요놈은 지금 빨리 가서 계엄 해제를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요. 전에 천하람 의원이 한마디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준석한테 들었대요. 항상 뉴스의 일면을 장식해라. 스파트라이트를 받아라. 요겁니다. 이자의 전략은 이거예요. 갈라치기와 이런 어그로 끌기죠. 어그로 끌면서 실체는 없는데 언론에 등장하고 싶은 거예요. 일면에. 이런 거 막게 떠들썩하게 하면 언론에 나오니까 월담을 해서 빨리 가서 150명 채워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 짓거리 하고 있어요. 옆에서 보좌진이 처음에는 어떤 시민인 줄 알았어요. 월담 하시죠 하니까 에이씨 하면서 막 쌍욕 비슷하게 합니다. 그런 장면 제가 한번 봤는데 찾아보니까 못 찾겠어요. 하여튼 이런 화제의 장면. 그래서 이준석은 갈라치기 하고 주로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하고 세대 간에 갈라치기 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갈라치기 하면서 이런 어그로 끌기 정치 이런 거 언론의 일면에 등장하는 이런 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자가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있을까 싶어요. 저는. 오늘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제 윤통이 탄핵당하니까 여기저기서 막 나옵니다. 수방사령관이 새로운 진술.
대통령이 2번 끌어내라 지시했다라고 수방사령관이 진술했답니다. 전에는 특전사령관이 진술했죠. 국회문 깨부시고 야 과반수 안 찼대. 아마 추경호가 첩보질을 해가지고 알려주는 것 같은데 전화도 알려줬다고 알려준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이 생각되는 거죠. 추경호가 안에서 이 첩자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알려준 거예요. 윤통한테. 아직 과반수 안 됐습니다 하니까 윤통이 그런 거예요. 특전사령관한테. 아직 과반수 안 됐다는데 150명 안 찼다는데 빨리 문 깨부시고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특전사령관이 폭로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수방사령관도 똑같은 진술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2번씩이나 끌어내라고 진술했다. 밤 12시, 새벽 1시 2번 전화를 했답니다. 새벽 1시 2분에 국회에서 의결이 있었죠. 계엄 해제하라는. 바로 2분 전까지도 끌어내라 지시했다는 얘기. 2번이나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국수본 이번 계엄 선포에 군인이 1,500명이나 동원됐다. 윤통이 거짓말한 게 드러났죠. 국회에 200명 보내가지고 내란하는 거 봤나요? 국민들한테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죠. 아니 계엄 쿠데타 하는 사람 200명 갖고 쿠데타 안 단지 혼내주려고만 한 거예요. 200명 가지고 어떻게 쿠데타해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1,500명이나 동원됐다는 얘기죠. 주변에 계속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증평과 임실까지도 공수부대, 7공수, 13공수 등이 대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끔찍하잖아요. 국수본. 이번 계엄에 군인 1,500명 동원됐다. 비상계엄의 밤 6시간 동안 112 신고가 2,330건이나 접수됐답니다. 무서우니까 시민들이 막 막 탱크가 들어와요. 지금 막아주세요. 경찰한테 막 전화하는 거야. 무장한 군인들이 막 옵니다. 무서워요. 막 하는 거야. 같은 편인데 지금 경찰도 조지호도 같은 편인데 어쩌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같은 편이네. 계엄 당일날 오후 7시부터 서울 안가에서 모여가지고 윤석열이 메모지를 전달합니다. 여기저기 10개 기관을 딱 적어주면서 여기저기 접수해. 그중에 MBC도 있어. 국회도 장악하고 민주당사도 장악하고 국회는 꽁꽁 봉쇄 이런 메모를 전달했다고 하잖아요. 같은 편이야 이놈들은. 이 조지호나 김광호도 이 계엄이 실패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은 거야. 당연히 성공할 걸로 봤죠.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인데 어떻게 실패해. 내가 같은 얘기 하잖아요. 대대로 부귀영화를 꿈꿨다. 국민들을 억압해놓고. 미친 겁니다 이것들이. 유럽 미국 외신 주말 톱뉴스 윤 탄핵. 전 세계 모든 뉴스에 주말 톱면을 장식했답니다. 윤통 탄핵 소식이 참 이것도 세계적이네요. 비상계엄 도박으로 몰라. 품위 있는 퇴진 기회 있었다. 이태원 참사 김건희 논란 있었다. 전부터 어려웠던 임기 정점을 지났다. 견제 중요성 환기. 자, 윤석열이 질서 있는 퇴진 요구도 묵사단체, 탄핵안 부결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도박을 감행했다. 실패에 스스로 몰락한 것이다. 이런 기사들. 윤통 운명 결정한 건 그 자신이다. 영국의 로이터는 계엄 선포부터 14일 계엄 국회 표결까지 진행 상황을 날짜 순으로 조목조목 설명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윤통은 권력을 되찾기 위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적극적으로 싸우겠다. 끝까지 국민과 싸우겠다라고 다짐했다. 정치적 혼란이 이어질 것이다. 국회 파면 요구는 윤통이 자초한 결과다. 영국 가디언은 윤통의 정당 국힘은 그에게 품위 있는 퇴진 기회를 제공했다며 그럼에도 윤통은 불법 계엄에 걸린 판돈을 2배 늘리는 선택을 했다. 불법 계엄을 옹호했던 윤통의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는 퇴진 없이 국면을 타개하겠다는 일종의 무모한 도박이었으며 결국 여당 의원 일부가 지지를 초래하는 역풍만 불렀다는 설명이다. 가디언은 윤통의 운명을 결정한 것은 윤통 자신이라고 꼬집었다. 자, 이 장면, 대한민국을 구한 위대한 순간들을 볼게요. 이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은 시민, 영웅입니다. 계엄군과 맞닥뜨리면서도 국회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웅이에요. 자, 무기를 들었습니까?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 국민들한테 장갑차 보내가지고서 외신들은 탄핵안 가결 소식만 외신 소식 볼게요. 촉구 집회를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K민주주의 전 세계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K민주주의
집회 시위 문화에 이번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그러죠. 놀랐던 해외 언론들은 이번엔 축제 외신들이 깜짝 놀란 거야. 민주주의 자생력, 회복력에.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K-팝 축하 파티. 정치권이나 노동계가 주도했던 기존의 집회들과 달리 응원봉을 흔들며 이번에 20대, 30대가 특히 여성층을 중심으로 엄청난 활약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조명을 정말로 보기 좋았어요.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집회에 나선 젊은 세대를 보여주며 한국이 정치 시위의 새로운 트렌드를 보여줬다고 했고 젊은 세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참여와 헌신은 한국 민주주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신호라는 자, 전 세계적인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팬들이 아이돌을 저 200만 명 보세요. 보인 거. 이제 저항의 상징이 K-팝 응원봉 저항의 상징. 정말로 자랑스럽지 않아요? 집회 현장에 등장한 선결제 문화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대단했죠. 선결제.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K-민주주의를 몸소 실천했어요. 어젯밤 여의도 집회 상황을 소개하는 영상들을 소셜 미디어에 올리며 한국의 새로운 시위 문화에 감탄했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MBC 뉴스 시위도 K-민주주의 전 세계적인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팡팡 울리는 K-팝 형형 색색의 응원봉. 여기저기 서 있는 푸드트럭은 외국은 뭐 100명, 1000명만 보여도 막 폭력행위 하잖아요. 우린 그게 없어. K-팝의 나라인 줄 알았는데 독재의 이면을 간직한 나라라고 혹평한 영국 언론 가디언. 이번엔 K-팝의 춤과 노래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뒤바뀐 상황을 전했습니다. K-팝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켰다. 축제 분위기인 것 같아서 가결이 혹시라도 안 되더라도 다시 저런 분들이 대한민국을 지킨 겁니다. 젊은 세대들. 대단하죠. 저 제가 봐도 너무 막 울컥합니다. 감동의 눈물이 막 나오려고 그래요. 커피를 나누는 성결제로 마음을 전합니다. 프랑스에서 이제 교민께서 이제 천잔을 음료를 좀 후원을 해주고 정말 훈훈하죠. 화한이라는 강력한 경고의 근조한 보내기 운동도 멋지잖아요.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는 평가도 달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MZ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로 비폭력과 연대의 새로운 시위 문화가 탄생했다며 K 집회 문화가 차세대 민주주의를 이끌 것이라고 호평했습니다. 이 외신들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200만 명이나 모였는데 이 비폭력으로 진행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답니다. 외국은 뭐 100명만 모여도 약탈 방화에 난리를 치잖아요. 폭력행위가요. 이런 K-민주주의가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조명을 받았어요. 놀랐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월담을 해가지고 60이 넘은 70이 가까운 이런 우원식 의장 화제가 됐잖아요. 월담을 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다 월담하는 모습들이 전 세계로 생중계됐고 이 탱크를 온몸으로 막는 장면들 200만 명이 모여서 떼창을 부르면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면서 폭력 사태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이 한국의 시위 문화에 대해서 전 세계가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해서 어떻게 2시간 만에 10시 20분에 계엄 선포하고 나서 1시 2분에 계엄 해제 의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시간 30분 만에 계엄 해제 의결을 한 겁니다. 대단한 거잖아요. 민주주의 회복력. 게다가 열흘 만에 윤석열 탄핵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놀란 거야. 이게 친위 쿠데타, 특히 친위 쿠데타를 진압하기는 정말로 힘들거든요. 친위 쿠데타를 열흘 만에 진압을 완벽하게 해버린 데 대해서 전 세계 언론에 전 세계인들의 찬사가 쏟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불명예스럽지만은 K-문화, K-민주주의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정말로 자랑스럽고 이 무도한 윤석열의 쿠데타, 친위 쿠데타를 내란을 막아낸 이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가 자랑스럽고요. 이재명 대표가 아니었으면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 시각에 대한민국 국민들 어떻게 모이냐고. 그 믿음 때문에 모인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믿음, 신뢰를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온몸으로 가서 장갑차를 막아낸 거야,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극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이 국민들이 200만 명이 똘똘 뭉쳐서 탄핵을 외쳐줬어요, 평화적으로. K-팝 그 응원가를 들으면서 이 응원봉을 잡고서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자랑스럽고 정말로 눈물 나네요. 고맙습니다.